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는 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쯤 되니 이제 여러분들과 막 더 만나고 싶은데 더 만날 수 있는,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궁리해보고 여러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시간들도 좀 이제 고민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주 보고 싶으니까. 자, 이제 앞 시간에 우리가 연애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나는 왜 번번이 연애를 실패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그 에너지를 가지고 얘기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나 이렇게 친구를 잘 하고 싶은데 내가 대화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잘못하는 게 있더라, 혹은 내가 꽤 괜찮게 하네 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 이제 드디어 사회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갔을 때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역할하고 기능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하루라는 시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이거를 구조화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말 의미 있고, 그리고 내 삶의 질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래서 그게 잘 회귀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 구조화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안내드렸죠. 자, 이렇게 하고 나니 그렇다면 나는 과연 인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내가 걸어서 들어가고 있는데 내 삶을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느 지점쯤 왔는지라고 하는 부분을 어떤 분이 굉장히 재미있는 올림픽 경기에 이렇게 비교해서 올려놓으신 내용이 있어요. 그걸 한번 여러분들하고 볼게요. 인생 올림픽이라 그래서 올림픽 경기 안에 굉장히 많은 경기가 있잖아요. 그 중에 보니까 누군가 그랬습니다. 세월은 쏜살 같다고. 모르는 소리지요. 세월은 총알 같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듯 싶습니다. 살면 살수록 삶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사정없이 날아오는 세금 고지서와 카드 독촉장, 이렇게도 막아보고 저렇게도 막아보고 돌려서 막아보기도 했지만 한 번 빠진 신용 불량의 늪, 좀처럼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남편과의 다툼도 다시 잦아지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과 심하게 다투던 날, 남편은 저를 불러 조용히 말하더군요. 혼자 한강에 가서 뛰어들까도 생각했지만 당신과 아기가 눈에 밟혀 그럴 수 없었다고.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강하게 맞은 기분. 아무리 사는 게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같이 헤쳐나가자고. 그날 밤 남편과 전 밤새 울면서 약속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현실과 맞짱 한번 떠보자고. 진짜 철인이 한번 돼보자고. 열심히 뛰다 보면 언젠간 높이 뛰어오를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 행복이란 놈도 한번 잡아보자고. 인생 금메달 한번 따보자고. 자, 여러분들은 방금 보여드린 인생 올림픽 이 중에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나를 키워준 나의 부모님, 양육자들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부모님네들이 거쳐가고 있는 인생 길을 이렇게 올림픽 경기에 빗대어서 이렇게 해놓은 거를 보고 너무 기가 막혀, 아주 너무 재밌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하려고 이제 올려봤어요. 자, 인생 금메달 따기 위해서 내가 지금 장착해야 되는 게 과연 뭘까? 그리고 나는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어디에 있을까? 이 부분이 이제 인생 태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인생 태도를
네 가지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나는 과연 내 인생 태도를 어디에서부터 내가 이렇게 다시 한번 내 의지로 해봐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우리가 뭐 해야 되는 시기냐면 잠깐 멈춰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정글에서 밀림에서 왕이 누구라고 해요? 밀림의 왕자 타잔 말고 정글에서의 왕은 사자라고 하죠. 왜 사자가 왕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유일하게 밀림에서 낮잠을 자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죠. 멈춘다라고 하는 거는 자신이 있어야지만 내가 멈출 수 있는데, 내가 자신이 없으면 막 이렇게 쫓아가느라가 바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어느 한 시점에서는 내가 스탑할 수 있어야지 되고, 그 스탑하는 그 과정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내 인생 태도는 과연 어디에 있지? 그래서 내 방향성은 어디로 가야 하지? 라고 하는 부분이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입니다. 자, 그거를 우리는 인생 태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인생 태도에는 네 가지의 인생 태도로 우리가 좀 분류할 수 있는데, 그 네 가지 인생 태도에서 분류하는 그 기준이 I, 나와 you, 너, 나와 너라고 하는 그 대상으로 해서 네 가지 인생 태도를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인생 태도가 형성되어 간 어떤 과정이 있겠죠. 이런 인생 태도 형성 과정에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내가 이 부분을 이해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내가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하는 그런 관점은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생 태도를 이제 구분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각각의 인생 태도, 네 가지 인생 태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네 가지 인생 태도를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오케이랜드, 라라랜드가, 어쩌면 라라랜드가 오케이랜드일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들 라라랜드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오케이랜드로 우리가 모두가 다 손잡고 랄랄라 하고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케이 인생 태도에서는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해봐요. 오케이냐, 나도케이냐. 자, 오케이. 어떨 때 오케이를 하나요? 그리고 오케이 사인을 받았을 때 어떤가요? 저도 이제 이 영상을 찍고 있을 때 오케이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자, 오케이 인생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오케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 여러분들이 지금 보여있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한번 동그라미 한번 해보시겠어요? 몇 개나 되는지? 자, 옆에는 그거에 대한 반대, 나도케이.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 이 중에 나 이런 얘기 많이 들어, 나 이런 거 같아 라고 하는 내용들이 몇 개나 되는지 한번 동그라미 해보세요. 나도케이, 나는 없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많은가요? 오케이, 나는 많은데 옆에 있는 친구는 없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인생 태도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오케이냐 혹은 나도케이냐 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나도케이는 보는 것만으로도 어때요? 좀 약간 부정적인 성향을 끼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죠. 자,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네 가지 인생 태도로 분류된다고 했는데, 자, 어깨동무하고 가는 이런 모습과 어깨동무하고 가는 이런 모습, 그 반대는 어때요? 너 죽고 나 죽고 어쩜 좋아.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오른쪽 상단에는 어때요? 내가 최고야 하고 그냥 너는 별로야, 깔고 뭉개는 이게 있고요. 그 반대는 아휴, 보기만 해도 너무 끔찍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인생 태도로 구분하는데, 이 제일 첫 번째 어깨 동무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나도 좋고 너도 좋아. 자타 긍정. 나도 좋고 너도 좋아 하는 자타 긍정이고요. 그 반대, 이쪽은 너도 별로고 나도 별로야. 우리 뭐 살아서 뭐 하냐. 자타 부정이에요. 자, 오른쪽 상단은 나는 괜찮아. 너 별로야. 라고 하는 자긍 타부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긍정인데 타부. 너 별로야. 그래서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가 되는 거죠. 그 반대는 나 별로야. 나는 쓸데기 없고 정말 보잘것이 없어. 그런데 너네들은 다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하는 뭐요? 자부 타긍. 나는 별론데 타긍. 너네들은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인생 태도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제일 첫 번째 자타 긍정을 빼고는 나머지 세 가지는 다 뭐예요? 부정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한쪽이 긍정이어도 어느 한쪽이 부정은 결국은 어디로 이끄냐면 자타 부정으로 이끌고 가버려요. 그래서 오케이 랜드로 들어가는 게 뭘 거쳐야지 돼요? 이 세 가지를 다 거쳐야지만 결국에는 오케이 랜드로 들어갈 세 가지를 물리치고 이겨야지만 오케이 랜드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어렵죠. 어렵습니다. 자, 방에 벌이 한 마리 들어와가지고 막 그냥 죽이려고 그냥 막 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죽였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얘가 침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내가 이랬을까?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러면서 나는 과연 다른 이들에게 벌 같은 존재일까? 파리 같은 존재일까?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사실은 뭐 벌도 쓸모가 있고 파리는 쓸모가 없나?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쯤에서 인생 태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이제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한번 이제 볼 건데요. 제일 첫 번째 어떤 이제 그 조건에서도 시작을 해서 자타 긍정과 좀 전에 말씀드린 자긍타부, 자부타긍, 자타부정 이 세 가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긍정적인 거 빼면 나머지는 다 부정적인 부분이에요. 자, 퀴즈 하나 내볼까요?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생애 최초로 만나는 감정은 어떤 감정일까요? 이 네 가지 중에 자타긍정일까요? 아니면 자긍타부, 자부타긍, 자타부정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걸까요? 자부타긍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이 얘기를 듣는 친구들 중에 그 태어날 때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의학적으로 보면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뭘 느껴요? 불편함을 느끼죠. 엄마의 그 자궁에 안전하고 보드랍고 따뜻한 거기에서 제일 처음 느끼는 거는 차갑고 그리고 이질적이고 그리고 뭔가에서 이렇게 뚝 떨어져 나온 것 같은 그런 뭔가 불편한 자부. 별로야. 그런데 나의 목숨은 지금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의사 선생님 혹은 누군가에게 나를 케어해 줘야만 하는 어떤 타인들에게 달려 있죠. 그래서 생애 최초에 느끼는 감정은 자부타긍이라고 해요. 나는 너무 작고 그리고 정말 볼품없고 그리고 세상은 너무 크고 이거를 이제 생애 최초에 느낀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표현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응애 하나밖에 없죠. 응애 하나로 기저귀가 갈아지고 우유병에 물리고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내가 표현하는 그런 몸짓, 응애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그거에 누군가가 세상만한, 집채만한 사람이 와서 기저귀도 갈아줘서 뽀송뽀송하게 해주고 우유도 물려줘서 배가 고프지 않게 해줘요. 하는 이런 걸 겪게
거치면서 뭘 느끼냐면 아, 내가 전지전능하구나. 세상은 살만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신뢰감을 느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점점 성장하면서 다른 걸로 변질이 되어가고 또 다른 거에 영향을 받으면서 부정적인 그런 부분을 맞닥뜨려 가긴 하지만 생애 최초에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이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세상에 대한 신뢰나 이런 부분을 맞닥뜨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이 이제 뭐 삼세경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에 어떤 친구는 가슴을 쓸어내리는 친구도 있겠지만 어떤 친구는 또 발끈하는 친구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인 구조로 이해하고 가야지 그래서 그랬어 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인생 체험을 거쳐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각가지 계속 부정적인 거는 어때요? 부정적인 인간관계. 이런 거가 우리가 앞서 말한 이명교류 혹은 게임 이런 부분들이 결국 나의 어떤 태도, 자긍타부, 자부타긍, 자타부정이라고 하는 태도를 계속 갖도록 이렇게 강화시키고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 시간에 공부했던 시간 구조화의 진단지에서 내가 하루라고 하는 시간에 게임을 얼마나 하는지에 대한 거를 인지하는 거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거는 결국 나의 뭘 계속 강화시키는 거다? 바로 부정적인 이 부분을 계속 강화시키는 부분이니까.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생 체험을 통해서 뭘 갖게 되냐면 인생 각본이라고 하는 걸 갖게 돼요. 보통 이런 인생 각본을 보통 이제 그냥 내 가치관이 그래. 나는 이걸 중요하게 여겨. 라고 하는 자기의 인생 청사진 같은 거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내가 갖게 되는 지금 바라보고 있는 나의 인생 태도가 형성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한번 태도를 취하면 그거를 강화하지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별로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게임이고 어떤 각본을 자꾸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멈춰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것도 뭐냐면 내가 멈춰 서 있어야지만이 멈춰 봐야지만이 진단지를 하는 그 순간도 내가 멈췄기 때문에 게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 아, 내가 이런 게임을 통해서 내가 이런 각본을 갖게 됐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아차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거고 1강, 2강, 3강, 4강을 거쳐서 인내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왜요? 내가 어떤 각본을 갖고 있는지 아는 시간이니까. 모르면 모른 채 살거든요. 그래서 모르고 짓는 죄하고 알고 짓는 죄하고 어떤 죄가 더 크냐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알고 짓는 죄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잖아요. 모르고 짓는 죄가 커요. 알고 짓는 죄는 뭐 사기꾼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모르고 짓는 죄는 반복돼서 내 인생을 내가 나 스스로 끌고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온 거는 내가 어떤 게임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떤 각본을 갖고 있는지를 아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생 태도라고 하는 거는 내가 살아가면서 대응하는 아주 기본적인 반응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알아보는 방법이 그 5세 전후에 생애 초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양육자가 나에게 어떻게 대응하고 반응했나? 어떤 교류를 했나? 그리고 주로 이제 내가 어떤 환경에 노출되었고 긍정적인 거나 부정적인 이제 S라고 하는 거는 스트로크인데 인정 자극이라고 말씀드렸죠. 얼마나 나를 이렇게 알아주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하는 이런 말에 노출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심리적 태도를 갖게 나에게 강화되었는지 예를 들면 우리가 1강에서 배웠던 수능 어린이의 태도를 내가 취하도록 나에게 강요되었는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어린이임에도 불구하고 양육어버이의 그런 태도를 갖게 강화되었는지에 따라서
양육어버이의 태도를 갖도록 강화되었다면 뭐가 되겠어요? 소녀가장, 소년가장 이런 부분 뭐 이렇게 되는, 그래서 어떤 태도가 나에게 강화되었는지, 그리고 그 내가 가장 주로 취하는 태도는 어떤 거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진단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런 그래프를 만나볼 수 있게 되고, 여러분들은 그 그래프에 따라서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점수 배분에 따라서 이런 마름모 형태의 사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가장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 뭐예요? I'm okay, 그리고 you are okay라고 하는 자타 긍정이라고 하는 이 영역이, 땅이 가장 넓은 게 여기가 바로 오케이 랜드가 되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 땅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태도가 이런 부분이 녹아져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갖게 되는 이거를 오케이그램이라고 하는데, 이 오케이그램에서 방금 설명드린 이 땅이 얼마나 넓은지, 이 영역이 얼마나 넓은지가 가장 중요하고, 이 땅이 좁다면 이 시간에 정말 집중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1강을 거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에고그램의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 에고그램의 형태가 어떤 사람은 M형이 나왔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M형이 나왔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역 N형, 어떤 사람은 V형이나 혹은 W형이 나왔을 수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자, M형의 에고그램을 가진 사람은 방금 말씀드린 이 I'm okay, you are okay의 땅이 가장 넓을 거고요. N형이 가진 사람은 you are okay, I'm not okay, 자부, 타긍의 영역으로 땅이 좀 포진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V형의 에고그램의 형태가 나온 사람들은 어떠냐면 자타 부정의 이런 그쪽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 N형은 에고그램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느 쪽이냐면 자긍 타부의 형태로 인 부분이 영역이 넓다라는 거예요. 자, 앞부분에서 인생 태도 형성 과정에서 뭘 말씀을 드렸었냐면, I'm okay, you are okay, 자타 긍정을 빼고는 나머지 부분은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느 한쪽의 부정은 결국 뭐로 이끈다? 부정으로 이끌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부정 not okay라고 하는 거는 그 에너지나 힘이 굉장히 전염성이 강하고 에너지가 커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저한테 이제 상담을 왔었던 케이스인데, 엄마하고 딸하고, 엄마가 이제 딸을 데리고 상담을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자마자 서로 이렇게 등지고 앉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저는 꼴 보기 싫으면 저러실까 싶어서 무슨 일이세요? 하고 이제 여쭤봤죠. 그랬더니 엄마는 이제 정말 미쳐버리겠고, 딸도 나 엄마 때문에 미쳐버리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고 이제 해서 딸아이에게 먼저 말을 물어봤죠. 그랬더니 딸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어딜 가나 이제 중학생쯤 됐는데, 중학생쯤 되면 또래 문화가 발달을 해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놀러를 가잖아요. 그런데 어딜 가나 엄마가 세트인 거예요. 그러니 또래 집단의 친구들이 얘랑 어디 같이 가고 싶겠어요? 얘가 오면은 누가 와요? 엄마가 세트로 오는데, 자기들끼리 놀고 싶은데. 그래서 어디를 가나 엄마가 따라오니 정말 이제 미쳐버리겠는 거죠, 이 아이는. 그리고 친구들도 점점 얘 오면 엄마가 세트로 오니까 너 오지 마가 되는 거예요. 그 또래에서 점점 이렇게 소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 뭐 얘기를 들어보니 대처나 아이고 참 답답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엄마에게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예지몽을 꾼대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계속
꾸는데 계속 꾸는 꿈에 5살짜리 딸아이를 잃어버리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잃어버린 이 딸은 꿈에서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꾸는 그 꿈은 예지몽이고, 지금 키우고 있는 이 딸을 언젠가는 잃어버릴 거라는 그런 예지몽이라는 확신을 갖고 계신 거예요. 대처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러겠죠. 뭐 얼마나 애지중지한 딸이고 그런 예지몽을 꾸는데 어디 함부로 그냥 애만 보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시냐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상담을 했어요. 이제 어머니 먼저 상담을 하고 이제 아이는 이렇게 차츰차츰 하려고. 그래서 상담을 해나가는 이 과정에서 밝혀진 게 뭐냐면, 이 어머니가 자기가 5살 때쯤 자기를 키워주신 친모가, 이분이 마당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주면서 까먹고 놀고 있으라고, 그러고 간 게 이 어머니의 친모의 마지막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자기가 5살 때 친모에게 버려졌던 거예요. 그러고는 어머니가 깨닫게 됐죠. 아, 꿈속에서 버려진 5살짜리 아이는 누구다? 자기 자신이었고, 그거에 대한 치유나 이해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부분이 무의식 속에서 계속 올라오면서 꿈으로 드러나게 됐고, 자기는 이 꿈의 해석을 자기 딸아이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딸아이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죠. 이 어머니가 사실은 엄마의 히스토리가 내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그랬었나 봐 라고 했고, 아이와 엄마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됐었어요. 자, 이처럼 나도케이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한쪽이 오케이 감정을 갖고 있더라도 결과적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서 굉장히 안 좋은 결과로 이끌어 봐버리는 게 바로 이 우리의 인생 태도 안에서 만들어지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 오케이랜드로 들어가기 위해서 사실은 이전에 공부했었던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이 오케이랜드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I'm okay, you are okay를 만들어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 베이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에너지를 5가지 에너지 중에 양육어버이, 비판어버이, 어른자, 그리고 어린이자, 그리고 자유어린이, 수능어린이, 이 에너지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내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제대로 쓸 수 있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혹은 내가 그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 에너지를 씀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어떤 에너지를 불러일으키게 돼요? 나도케이로 이끌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공부해야 되는 부분은, 내가 이 오케이랜드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청소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이해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바로 내 인생 태도, 이 마지막 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4가지 태도, 인생 태도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가 이쯤에 대해서 이 부분을 한번 좀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뭐 연말이 되면 뭐 딸랑딸랑 많이 하죠. 그렇게 해서 많이 이렇게 됐어요. 많이 모여졌어요. 그런데 역시 대승이죠. 스님이 자기한테 시주된 모든 거를 옆에 있는 구세군 냄비에 다 부었어요. 자, 혹시 이러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요? 이거 아주 재미있는, 내가 하는 그 표현 방식에 있어서 싸웠어요. 싸워서 내일 아침에 깨워줘라고 말하고 싶은데 말도 하기 싫어서 메모를 이제 남겨놨더니만 다음날 아침에 큰일이 났네. 깨웠어요. 어떻게 깨웠어요? 메모로 또 남겼네요. 자, 손 내밀지 않는 상태는 나도케이 상태고요. 손을 내미는 거는 오케이예요. 손을 내미는 데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 용기를 내게 하는 데는 바로 뭐예요? 오케이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 오케이 감정에 이 그래프 안에서 표현되고 있는 거는 바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내가 오케이 랜드에 있을 때 비록 뭐 할 수 있어요? 협력하고
공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영역에서는 회피를 하거나 혹은 독선적이거나 누군가를 믿지 못하거나 하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이 OK 그래프 안에서 혹시 내가 표현하고 있는 거는 보세요. 저는 정말 한심합니다. 난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툭하면 남을 혼냅니다. 혹시 이 세 가지 영역에 들어가지는 않겠죠? 자, 그러려면 나도 K에 들어가려면 뭘 하면 좋을까요? 아주 철학적인 만화예요. 이해하셨죠? 자, 바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는 때때로 나는 그러고 싶지는 않으나 내가 사회 구성원으로 있거나 함께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에게 자극을 받기 때문에 나도 K 감정에 노출될 수가 있죠. 그래서 나도 K 감정에 나타났을 때, 나도 K 감정을 만났을 때 일단 스탑, 멈춰야 합니다. 멈추고 choose, 선택을 하는 거죠. 아니, think,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 choose, 선택을 해요. 자, 나는 기분이 상하거나 나도 K 감정을 만났을 때 멈추는 과정에서, 스탑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런 과정을 한번 거치면 감정이 이렇게 올라가고 들끓었던 게 뭐 하게 되냐면 평정심으로 올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시 보이게 되면서 무엇이 OK가 될지에 대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고, 제가 왜 밀림의 왕이 사자였고 그 사자가 왜 밀림의 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우리는 너무나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 놓여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면 마치 내가 루저가 됐다거나 혹은 도태됐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내가 가야 하는 방향을 보려면 뭐 해야지 보여요? 멈춰야지만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노출되어 있는, 혹시 내가 만날 수 있는 나도 K 감정일 때, 자, 맨 마지막에 다음엔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의지가 작용할 수 있어요. 자, 이 그림에서 과연 양쪽에 있는 이 먹이를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결코 먹을 수 없죠. 서로 땡기면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궁리를 하죠. 어떻게 할까? 오케이, 이렇게 해보자. 그 순간에 나도 K 감정이 올라왔을 때 한 행동이나 선택은 자기 파괴적이에요. 상대방에 대해서 자기 파괴적이면 그게 결국 다른 사람에게 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의 그 긍정적인 인생 태도, 오케이랜드에 비로소 들어갔을 때에만 생산적이고 평화롭고 풍요로운 자기 자신의 인생을 설계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 태도, 과연 어느 부분에 가장 많이 포진해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 태도는 누가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나의 의지로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의 의지로 내가 선택해서 만들어낸 것만이 힘이 있을 수 있고, 그것만이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4번의 강좌에 걸쳐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가웠고요.
또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기회 계속 우리가 지속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강좌는 여기에서 오늘의 강좌는 여기서 정리하고 또 여러분들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